안녕하세요, 화람북입니다. 이번 분석 주제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최근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밸류데이, 경영보고서 출간, 2분기 호실적 발표 등 업데이트된 사항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표시한 바와 같이 포스코홀딩스의 업사이드는 매우 크게 열려있으며 특히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지난 영상에서의 밸류에이션보다 상방 여력은 더 크게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전면적인 사업부 개편으로 포스코그룹은 2차전지 사업부에 더 힘을 쏟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약 30조 원 정도로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기업의 경우는 비유하자면 코끼리와 같아서 움직임이 둔하고 체급이 작은 기업들보다 사업부 개편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사업부를 전략적으로 재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을 감수를 하고 2차전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면적인 개편은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는 것과 같이 절대로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SK그룹도 SK온에 집중하는 그룹사 전면 개편을 하고 포스코그룹 역시 2차전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자면 역시나 K배터리 산업은 한국 기자들의 뇌피셜과는 정반대로 무척 유망한 기대 밸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정정하고 최신 업데이트 자료들을 기반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룰 포스코 DX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밸류에이션에 포함을 하였으니 긴 안목에 투자를 하시는 개인주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장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매크로 흐름을 따라다니면서 개인주주 입장에서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 주어진 위치에서 할 건 하고 또 차분하게 업사이드를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철강 사업부에 대해서 이번 밸류데이에서 업데이트된 자료는 포스코 그룹은 앞으로 철강 사업부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기순환적 특성을 갖는 포스코의 철강 사업은 매우 훌륭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매우 박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BCG 매트릭스상 캐시카우의 지위를 갖고 있는 포스코의 본업인 철강 산업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주의 관점에서 밸류를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에 발표한 포스코홀딩스 데이터팩인데 보시면 2분기까지 데이터를 비교할 때 2023년도와 비교하면 2024년도에는 2분기까지 철강 영업이익은 65% 수준입니다. 경기 민감 사업부답게 고금리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좋지 못해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지 당장 철강 사업부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해석은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 싶은 대로 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철강에 집중해서 이 기업을 볼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밸류데이에서 포스코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를 정리를 하고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줄어들었고 사측에서 밝힌 계획을 볼 때 철강 사업부가 그 규모를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이전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다루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3년의 영업이익의 추이는 그 이전 3년에 비교할 때 확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피크를 찍던 시기에 8.3조의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시가총액 30조 원가량으로 4.5조 영업이익을 달성하던 2018년도와 비교해볼 때 주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두 번의 고점 당시 포스코의 매출 구조는 철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였고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4.5조의 영업이익과 비교해볼 때 8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두 시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나 아무거나 잡아도 80에서 90%가량의 종목이 상승하던 코로나 이후 유동성 공급 이후 주식 호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포스코의 본업인 철강 사업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점점 박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전 밸류에이션과 마찬가지로 중간값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으로 포스코 철강 사업부가 달성할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약 3.2조라고 추정하겠습니다. 8조의 영업이익에 대한 밸류가 30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2조에 대한 영업이익 역시 멀티플 4배 정도만 부여해서 13조가량의 밸류에이션을 산출하여 반영하겠습니다. 현 시점 30조에도 조금 못 미치는 현재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을 생각해볼 때 향후에 성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13조의 철강 밸류는 이후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밸류에이션에서 더 낮게 수정해서 적용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의 강력한 기대 밸류를 가지고 있으며 빛과 같은 존재인 리튬 사업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포스코홀딩스 리튬 목표 생산 캐파를 2026년 기준으로 96,000톤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부 정리의 영향 때문인지 목표 기준 시점이 1년 앞당겨져 25년 기준으로 96,000톤 캐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1년이나 빨리 당겨진 것은 물론 리튬 판가 자체가 25년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엄청나게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은 바닥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가로 인해서 리튬 채굴 업체들이 추가 광산 증설을 포기하는 등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킬로그램당 20달러를 하회하는 현재 리튬 판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은 상당히 무리한 가정이며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리튬의 공급처인 광산이 폐쇄된다면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없으며 현재 리튬 판가가 바닥권에 머무르는 주된 이유는 현재 제대로 양산 모델을 생산하는 전기차 업체가 달랑 테슬라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5년도부터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양산 모델을 출시하는 시점이 되면 이 무렵부터는 리튬 판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수요까지 달라붙으면서 변동폭이 큰 리튬 가격은 또 한 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코 SNE 리서치 예상과 같이 바닥권에서 평탄하게 리튬 판가가 숨을 죽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튬 판가는 중국산 리튬 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고점인 80달러 수준에서 현재의 가격까지 추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자유진영인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포스코의 리튬은 IRA 법안과 CRMA 법안으로 보호받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리튬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박순혁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전세계 리튬 강산의 미래에 예상되는 가용 생산 캐파를 놓고 볼 때 향후 전기차 시장 전체 파이와 비교하면 공급 쇼티지의 발생은 너무 뻔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튬 광산 중 염호 광산은 개발에 7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정적으로 채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하얀 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심지어 중국산 리튬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공급량이 매우 적은 자유주의 진영의 리튬 가격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그 판가가 올라갈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당장 현재만 해도 자유주의 진영의 리튬 판가는 중국산 리튬 판가를 추월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리튬의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25년도를 기준으로 전고점과 폭락 사이 구간 정도인 리튬 판가 $40 정도를 밸류에이션에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시점의 문제이며 리튬 판가에 대한 예상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들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볼 때 26년도부터는 전고점이 $80 혹은 그 이상의 리튬 판가 역시 부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범위 한도인 전고점 $80까지만 밸류에이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포스코의 리튬 사업부의 매출액은 25년도를 기준으로 $80의 리튬 가격을 적용할 경우 5.18조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26년을 기준으로 전고점 $80를 부여한다면 10.4조의 매출액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은 리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0%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를 가정할 때에는 3.1조의 영업이익, $80를 가정할 때에는 6.2조의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포스코의 리튬 사업부는 2030년까지 40만 톤의 생산 캐파 계획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사업부와 달리 충분히 성장주 관점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 사업부의 밸류 자체는 이전 밸류에이션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중요한 점은 리튬 총 생산 캐파 구축 시점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진다는 것이며 시가총액 62조에서 124조의 밸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부들이 다 없다고 해도 리튬 사업부의 가치만으로 투자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또한 향후 40만 톤 캐파까지 구축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시점은 또 2030년 이후를 바라보기 때문에 리튬의 판가 역시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책정한 밸류에이션의 최고값의 4배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리튬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은 니켈입니다. 니켈의 경우는 지난번 영상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으나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26년 기준 48,000톤의 니켈 생산 목표를 잡고 있으며 이번에 깔끔하게 25년도 목표 생산 캐파 23,000톤을 제시했기에 정상적으로 생산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25년도 니켈 사업부 밸류에이션도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니켈의 판가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 선에 걸쳐 나름 평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극재 업체들의 표준인 NCM, NCA 등을 논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N이 바로 니켈을 의미합니다. 에코프로 BM도 26년까지 양극재 목표 생산 캐파를 70만 톤까지 현재와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캐파를 늘릴 것이고 당장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퓨처엠만 해도 양극재 목표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수요가 몰리게 된다면 니켈의 판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오늘은 니켈이 평이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킬로그램당 $20의 판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1 환율 1350원을 적용할 경우 해당 계산식으로 니켈의 톤당 단가는 2700만 원입니다. 이를 각각 연도의 캐파에 적용을 하게 되면 26년도 기준 니켈 매출액은 1.3조 원가량이 산출되며 25년도를 기준으로는 약 6천억 원 정도입니다. 니켈 영업이익률은 50%로 적용해서 계산 시 26년에는 0.65조 원, 25년에는 0.3조 원가량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포스코의 광물 채굴 사업부는 리튬과 니켈 약 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큰 사업부 두 개만 밸류에이션 할 경우 이 두 사업부만 봐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튬 사업부는 3.1조에서 6.2조 원의 영업이익을 가늠할 수 있고 니켈 사업부는 0.3조 원에서 0.65조 원의 영업이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3.4조에서 6.85조의 영업이익이며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시가총액을 가늠을 한다면 68조에서 137조 원의 광물 사업부 밸류에이션 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영위하고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구체 사업부입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사측 데이터이기 때문에 퓨처엠 주주분들께서는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보고서 데이터를 살펴보니 사측에서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문제는 26년 매출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인지 예상인지는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일단 목표 생산 캐파 계획 자체는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양극재 회사 밸류에이션에서는 양극재 일반적인 톤당 단가를 6천만 원 정도로 가늠을 합니다. 아무리 메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한들 대략 이 정도는 과다 책정이 아니며 향후 미래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2차전지의 적대적인 한모 에너리 수산화 리튬 톤당 단가 31,000달러 기준 NCM, NCA 양극재 수출 단가를 42,226달러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경영보고서에 나온 목표치를 보게 되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6년 기준 목표 매출액을 7.9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연결 기준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데이터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39만 5천 톤 캐파에 대해서 90%의 가동, 95%의 수요를 적용을 하면 33만 7,700톤의 2026년에 포스코 양극재 생산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생산된 양극재가 모두 팔려야 매출로 찍히는 것이겠지만 저는 향후 대한민국 양극재 업체들이 만드는 우수한 품질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모두 팔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계산식으로는 톤당 단가 6천만 원을 적용할 경우 20.2조 원의 양극재 매출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사측 목표치는 7.9조 원으로 계산값과 괴리가 큽니다. 7.9조 매출에 대해서는 소재 사업부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N86 수요를 잡아나가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은 했는데 정상 가동을 가정할 때보다 3분의 1가량 매출액을 왜 이렇게 낮게 예측하는지 그 의도는 정확히 파악은 어렵습니다.
추정을 해보자면 니켈 함량 86%의 N86 수율 안정화 면에서 어려움이 좀 크거나 혹은 26년까지 생산된 양극재가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것을 미리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잡은 데이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하자면 7.9조 원에 대해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정상 마진 5%를 적용을 하면 약 4천억 원의 양극재 영업이익을 2026년을 기준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성장주 관점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부여를 하면 8조 원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음극재도 같이 보겠습니다. 음극재 예상 매출액은 제2전 계산식과 얼추 비슷하게 경영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0.96조의 음극재 예상 매출액을 산출한 바 있는데 사측에서는 0.9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연 음극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메리트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스코의 흑연 음극재는 국내 유일 생산이고 희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IRA 법안이나 CRMA 법으로 중국산 흑연 음극재와 그 판가가 차등하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자유주의 진영의 흑연 음극재 가격이 10배씩 뛰어서 투자 관점에서 큰 가치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토낭 단가를 생각해볼 때 음극재 사업부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상방으로 견인을 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흑연 음극재는 잘 쳐줘야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각각 계산을 해보았을 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음극재 매출액은 1.1조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음극재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 자체는 회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음극재 사업부가 아예 사업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양극재와 달리 음극재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역시 중국산을 제외하면 공급 부족이 매우 심화되는 소재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커지는 전기차 시장 파이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훌륭한 소재 사업입니다. 어쨌든 음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20% 정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1.1조의 매출액에 대해서 20% 정도를 가정을 한다면 2천억 원의 음극소재 사업부 26년 기준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한 도표와 함께 정리해서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철강 부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경기 순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캐시카우 지위를 갖는 사업부에 대해 시장의 평가가 매우 박하고 사측에서도 철강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의 밸류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강 사업부의 밸류는 13조 원 혹은 그보다 더 낮은 값을 2026년 밸류에이션에 적용을 합니다. 리튬과 니켈을 채굴 하는 광물 사업부는 포스코 그룹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사업부입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전기차 시장 전체 파이를 생각할 때 리튬 판가는 지금보다는 더 크게 오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홀딩스의 광물은 자유진영의 원자재이고 IRA 법안과 CRMA 법안으로 보호받는 이슈 등으로 공급 과잉의 값싼 중국산 메탈보다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산출한 영업이익의 폭은 리튬 판가 40에서 80달러 범위대에서 3.78조 원에서 6.83조 원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 관점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로 해당 영업이익을 평가를 한다면 시가총액 74.8조에서 136.6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에 더해서 전구체까지 합산합니다.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매출액의 산정은 이번에는 사측에서 매출 목표를 직접 제시하였기에 이 데이터를 적용을 하면 두 사업부의 총 26년 예상 영업이익은 0.6조 원입니다. 이는 같은 계산식으로 12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구체의 경우는 여기에 통상적인 전구체 톤당 단가 2천만 원을 적용을 하면 4.8조 원의 매출액 예상치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영업이익률인 5%를 적용을 하면 2,400억의 영업이익이 책정되고 멀티플 20배수를 부여하면 4.8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12조와 4.8조를 합산해서 총 16.8조 원입니다. 따라서 모두 더하면 104.6조에서 166.4조 원의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그룹은 다음과 같이 밸류데이 행사에서 26년까지 보유 중인 자사주를 6%가량 추가로 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포스코홀딩스 전체 주식 발행수는 약 8,457만 주입니다. 사측에서 밝힌 목표대로 7월 12일에는 169만 주를 소각하여 주주가치 환원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월 6일 25만 주를 추가로 소각하여 총 194만 6,853주를 소각하였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2.3%의 물량입니다. 마치 미국 기업들과 같이 고여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주들을 신경쓰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도합 10%의 발행 주식을 26년까지 소각한다는 계획상 전체 발행 주식수는 기존 8,457만 주에서 7,611만 주가량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당 가격을 최종적으로 산출함에 있어 분모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 주당 밸류에이션 값은 더 높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반영할 경우 세계 주요 사업부에 대한 가치는 소각된 발행 주식수로 계산을 할 때 147만 4,326원에서 218만 6,309원의 주당 가격 범위를 책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밸류에이션 때보다 업사이드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3개 사업부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여기에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대략적인 추산으로 데이터를 산입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은 각각 대략 70% 정도입니다. 이 지분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70%를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두 기업의 차트를 보게 되면 모두 일반적인 2차전지 기업들의 차트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심하게 받은 모습이며 포스코 DX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심한 상황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DX 모두 포스코홀딩스가 앞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데이터처럼 4배에서 7배씩 성장한다고 했을 때 전고점 아래 수준의 가격대를 전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포스코 그룹 기업들은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이 같은 방향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그냥 전고점만큼의 시가총액을 지분가치에 산입을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고점은 시가총액 약 16조 원 정도이며 DX는 12조입니다. 두 회사에 대한 지분을 70% 보유한다고 했을 시 지분 가치는 19.6조 원이며 제조사 할인 50%를 적용한다고 하면 9.8조 원, 편의상 10조 원의 밸류에이션 추가분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아까 말씀드린 수치에 더하게 되면 114.6조 원에서 176.4조 원의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가늠일 뿐이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후 영상에서 보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자료보다 자사주 소각과 2차전지 사업부 집중화로 인해서 더 높은 상방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DX의 어림값을 더하게 되면 주당 가치로 105만 5,700원에서 237만 7,700원의 2026년 기준 업사이드를 가늠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DX가 딱 이렇게 전고점까지만 상승하리란 법도 없고 포스코 홀딩스처럼 전고점을 뚫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밸류에이션에서는 포스코의 본업인 철강, 퓨처엠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포스코 리튬 사업부, 니켈 사업부와 더불어 포스코 DX, 인터내셔널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리튬 사업부의 밸류에이션 그중에서도 리튬 판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고 저는 영상에서 계산식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하였으니 주주분들께서 이리저리 바꿔보시면서 자유롭게 기업 분석에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밸류에이션 수치는 증권가에서 하는 목표가 따위가 아니고 학술적인 목적입니다. 주가가 꼭 밸류를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당연히 없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업사이드를 책정을 해보고 이토록 상방이 넓게 열려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투자할 기회비용을 잘 고려하기 위한 기업 분석인 만큼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길고 힘겨운 장기 투자의 길에서 제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을 곁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 포스코 DX 인터내셔널을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주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